이슈 인사이드입니다. 뭐니 해도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누차례 드렸는데요. 오늘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금요일에 이제 미국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발표될 내용들 또 시장에서는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일단 연내 최근에 금리 인상 가시화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화 강세가 또 다시 이번 주에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3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면서 달러화의 강세 움직임들 좀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달러 인덱스가 3월 FOMC 전후로 해서 1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모습 보였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. 이번 주에 다시 98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120엔을 넘어서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달러의 배경, 강달러의 배경에는 고용지표에 대한 전망이 좀 상당히 긍정적일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인데요.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25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. 실업률과 같은 경우에도 약 5.5%로 전월과 동일한 정도의 전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상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13개월 연속 20만 명을 상회하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 이어갈 것이고요. 옐렌 의장이 지난 주말 연설에서 그 경기 조절적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달러와의 강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고용지표의 양호한 개선세들 이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또 달러의 강세는 좀 계속 지속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이러한 고용지표의 흐름들은 또 이번 달 28일 날 열리는 FOMC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에서 또 연준의 의사결정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오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 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25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과 5.5%의 실업률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3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잠정적으로 좀 원하는 부분이겠죠. 한 9월 정도부터 가면 어떻겠느냐 원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 인사들 중에서 가끔 보면 이제 6월에 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. 현재 연준의 입장들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9월달 FOMC 이후에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지금 연준의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옐렌 의장이 2015년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좀 예고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2%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. 단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세 가지의 고려 사항을 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수년간 통화 정책 좀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나 금융 시장이 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거고. 연준이 또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고려 사항 중에서 현재 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환율하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고용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했다시피 연초 이후에 상당히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고용지표의 개선들이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좀 점진적인 부분들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. 결국에는 금리 인상 효과로 이루어지는 고용지표의 개선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목표 물가 상승률에 도달 가능한 방향으로의 전개를 좀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환율적인 요소 측면으로 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이후에 강달러 현상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작년 10월 이후에 좀 상당히 빠르게 미국 수출 현황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증감률 기록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. 다만 이러한 환율 강세 현상들은 결국에는 좀 점진적으로 압력이 좀 약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1990년대와 2000년도 중반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의 달러화 가치에 좀 단기 변곡점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 전에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달러의 강세 현상들이 있었고요.
오히려 금리 인상 후에는 좀 양호한 그 내수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좀 확대되는 모습들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 기조가 좀 약화되는 네.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따라 이런 부분들도 좀 최근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 최근에 유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 원유를 제외하고는 무역 적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 후에는 달러의 강세 속도는 좀 더 오히려 둔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. 지금 옐런 의장 같은 경우 하반기 금리 인상이라는 뭐 어떤 분위기 형성이 돼 있지만 그 내용을 판단하는 데서 고용이 개선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뭐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충족시켜주느냐 여기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냐 전망이 나온다고 전해 주셨어요. 지금 고용 지표는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난해보다 좋아질 때 지난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연전에 계속 나왔고요. 그다음 그동안에 임금 인상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경제에 참가하는 활동 인구가 실제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네, 일단 최근에 그 고용 지표의 개선들이 임금 인상으로 좀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노동 시장에서의 지표는 5가지 정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장기 실업률,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, 그리고 임금 상승률, 이직률, 파트타임 근로자 수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 좀 보면 실업률의 하락과 구인구직, 그다음에 이직률의 증가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임금이라든지 소득 증가가 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. 최근에 소비 지표 같은 경우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. 임금 인상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부분들이 4.2% 인상 예상이 있었는데 4.4% 증가한 걸로 좀 나타났고요.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지표 회복이 좀 점진적으로 소비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신호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금 관련한 선행 지표인데 최근에 그 소규모 기업 활동 예상 지수라든지 아니면 이직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좀 선행 지수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. 그 지난해 14개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월마트가 4월 달부터 그 최저임금을 7.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 이 밖에도 뭐 주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한 발표들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노동 시장의 개선 부분들이 결국에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선행 지표의 회복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여전히 좀 그 높은 유효 인력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러한 개선 속도 부분들이 좀 당분간은 완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결국에는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동 시장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정책 당국이 금리를 결정할 때 어떤 인위적으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금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뭐 한마디로 6월에 할 거다, 9월에 할 거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. 그만큼 지금 고용 지표라든가 전반적인 상황들을 그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일고 있는지 말씀 들어봤습니다.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이었습니다. 연구원님 고맙습니다.